오늘은 챗GPT를 활용해서 네이밍과 카피라이팅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밍과 카피라이팅 개요를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제작하는 프로세스를 알아보고 각각의 활용 사례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챗GPT와 미드저니는 사용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캐릭터는 제 얼굴을 가지고 만든 미드저니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어떻게 좀 닮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넣어서 만든 건데요.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커리큘럼에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네이밍과 카피라이팅 개요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밍 제작은 제품, 서비스, 그리고 회사, 브랜드 등을 대표하는 이름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이름이라는 거는 저희가 부르기 쉽고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죠. 회사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르기 쉽고 좀 간결하고 좀 전달이 잘 되고 이 브랜드를 형성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챗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카피라이팅은 광고, 마케팅 또는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광고의 어떤 문구라든지 광고에 나오는 말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 쇼핑이나 뭔가 물건을 살 때 상세 페이지를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문구들 이것들이 전부 다 카피라이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카피라이팅을 사실은 이 카피라이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써놓은 자료들이 방대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한번 챗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밍과 카피라이팅에 대한 제작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쭉 알려줬는데요. 저희는 이 순서대로 그대로 뭔가 제작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짜서 내가 원하는 네이밍과 카피라이팅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보신다고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알려주는 이렇게 네이밍 제작 과정이나 카피라이팅 과정을 잘 보시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첫 화면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생성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프롬프트 제작에 대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많이 사용해 보셔야 돼요. 정말 많이 사용해 보셔야 더 좋은 프롬프트를 생성할 수 있고 더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활용 사례로 네이밍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통 챗GPT를 아마 써보신 분들은 어떻게 질문할지 몰라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질문하실 겁니다. 나 회사 이름 제작하고 싶어. 그 회사는 어떤 걸 하고 뭘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게 되죠. 물론 그렇게 해도 답변을 아주 잘 해줍니다. 저는 챗GPT4를 사용했는데요. 무료 버전인 GPT 3.5 버전을 사용해도 답변은 그럴싸하게 잘 해줍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이름을 생성해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챗GPT가 그 답을 생성해준 내용에 잘 보면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답을 내준 걸 보게요. 회사 이름을 제작하실 때는 그 회사의 핵심 가치, 목표, 그리고 고객 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 내용을 넣어서 만들면 훨씬 더 좋은 내용이 담길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처럼 질문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 봤는데요. 내가 회사 이름을 제작하고 싶고 너가 말하는 핵심 가치, 목표, 고객 대상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줄게 하면 또 다른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추천해주는 이름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제공해주세요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제가 이 프롬프트를 넣은 이유는 네이밍을 직접 고객한테 의뢰를 받아서 나중에 제가 네이밍을 짜게 되고 그 네이밍을 고객한테 전달해 줄 때 이 이름이에요 하면서 주는 게 아니고 이 이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왜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고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챗GPT에게도 기본적인 너가 이렇게 만든 이유를 설명해줘 라고 설명을 덧붙여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과정은 저도 실제로 네이밍을 해서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실제로 사용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프롬프트를 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도 내가 일을 할 때 이런 내용이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을 직접 넣으시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이 내용 이름들이 너무 길더라고요. GPT가 만들어준 게. 그래서 좀 더 좀 짧게 만들고 싶어서 이름은 간결하고 읽기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반영했더니 좀 더 짧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AI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면서 AI 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학습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계속 만들다 보면 또 프롬프트에 새롭게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AR은 글자가 이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얘한테 추가로 프롬프트를 입력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들을 쭉 알려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더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이것들을 제가 구글에다 직접 검색을 해서 봤을 때 뭔가 어딘가 있는 이름이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활용법으로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롭게 나온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구독자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챗GPT 구독자분들만 그래서 직접 한번 구독을 하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네이밍이라는 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현재 인터넷이나 이렇게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인터넷과 연결이 되지 않아서 2021년 9월까지 자료밖에 없었습니다. 챗GPT가 뽑아내주는 답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웹 브라우징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웹과 연결됐기 때문에 얘한테 어떤 질문을 더 해서 지금 사용 중인지 아닌지 확인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프롬프트를 새롭게 한번 넣어봤는데요. 앞서 봤듯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제가 앞서 만든 내용을 그대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이 빨간 줄에 있는 것처럼 현재 인터넷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어야 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넣어봤더니 이렇게 직접 이게 검색하는 창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막 실제로 해보시면 이게 막 움직이면서 이게 막 검색을 막 하면서 이런 답들을 뽑아내주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구글 영어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영어로 답변을 주더라고요.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한글로 다시 답변을 주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검색하는 거는 영어로 검색한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거를 번역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한 게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걸 검색했는지 이렇게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검색한 게 보이시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답을 했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함수를 사용하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어떤 이름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고, 그리고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름을 생성하고 이제 사용 여부를 확인해 본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첫 번째는 그냥 검색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검색을 했을 때 사용되는 부분들은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사용되지 않는 거를 제가 볼 때는 생성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또 새롭게 이름을 생성해주고 또 확인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제 이 CincyFlow라는 이름이 인터넷에 사용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도 챗GPT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검색을 했을 때 결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아예 없는 이름이죠. 그러면 아주 좋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내가 쓰는 이름들을 뭐 도메인을 활용한다거나 했을 때 훨씬 더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드에서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나온 그 구글 바드, 그리고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빙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가 사용해본 이유는 이제 웹을 연결할 수 있다. 무료로 웹을 연결해서 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ChatGPT-4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정확한 내용을 뽑아주기. 왜냐면 제가 이 AI라는 글자가 이름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인터넷에 존재하지 않은 이름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실제로 검색을 해봤을 때 다 있었고, 그리고 AI에 포함된 이름을 또 생성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가 조금 다른 점은 답을 3개를 내준다는 건데요. 이 셋 중에 제가 원하는 답변을 골라서 직접적으로 제가 원하는 답변을 골라서 다음 또 질문을 이어가고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부족은 하지만 간단하게 아이데이션 하기에는 괜찮다.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라이팅도 제가 아까 앞에 네이밍 설명드렸던 대로 순차적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서 만들었던 이제 CincyFlow라는 회사를 가지고 그 회사에 필요한 카피라이팅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AI 교육 회사 카피라이팅이 필요하다 추천해줘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했더니 뭔가 그래도 내용을 얘기해주긴 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아무래도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막 넣어서 이렇게 생성해 주시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으로 제가 프롬프트를 넘어갈 때 여기에 나온 서비스 내용, 목표 고객층, 그리고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등을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을 추가해서 프롬프트를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좀 더 이 내용들을 보시면 뭔가 그럴싸한 카피라이팅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기입하기 위해서 제가 새롭게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 카피라이팅 할 때 고려돼야 할 것을 자세하게 알려줘. 특히 말투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뤘으면 좋겠어.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앞부분 정도만 질문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떤 이제 원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제가 이 카피라이팅 전문가 혹은 네이밍 전문가 이런 식으로 어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챗GPT를 활용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내용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얘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그 나온 내용을 토대로 아까 앞서 계속 연습해봤던 그 추가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검색하는 과정도 계속 거쳐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다라고 해줘서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저만의 내용들로 각색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요 목표 고객층까지는 브랜드 이미지까지는 똑같고요. 그리고 이 톤과 말투 그리고 심리적 요소를 제가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얘가 작성한 내용들을 추가로 넣어서 밑에도 이제 이런 내용을 넣어서 포함시켜서 해줘. 그리고 저는 이모티콘을 활용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이모티콘을 사용해달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챗GPT는 아무래도 영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우리나라 카피라이팅과는 조금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아마 대부분 외국에서 통용되는 그런 카피라이팅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구나 라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리고 저만의 방식으로 바꿔 나가서 새롭게 진짜 저만의 카피라이팅을 만들어내시는 거를 목표로 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접근법으로 우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길게 하나의 질문, 하나의 프롬프트에 이제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한 번에 답을 얻어내는 프롬프트를 계속 활용을 해왔잖아요. 하지만 이 챗GPT 친구와 계속 롤플레이 형식, 그러니까 대화하는 형식으로 계속 추가하면서 제작성을 요청을 하면 그래도 좋은 답변을 얻어낼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챗GPT는 결국에는 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챗GPT는 앞서 답을 얻어낸 자기가 답을 낸 내용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는 형식으로 앞선 내용에서 이렇게 제작성해줘. 앞선 내용에서 이 부분은 빼줘. 이 부분은 추가해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 그 앞선 내용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답변, 내가 원하는 답변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이 방법을 써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답들에서 저는 이제 여기 역동적인 언어, 직설적인 톤을 사용해서 제작성해 주세요 했을 때 이렇게 답이 나오시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제작성한 방금 앞에 역동적인 톤, 그 내용에 또 다음 질문으로 긴급성과 공감 그리고 희소성에 대한 심리적 요소를 반영해서 제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또 이렇게 좀 더 길고 좀 더 제가 원하는 답변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카피라이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거기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내용을 반영을 해서 다시 제작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신시 플로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내용들을 계속해서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지 얘가 기억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미와 창조성을 더해서 독특한 카피라이팅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뭐 재밌는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뭐 마치 알 수 없는 우주와 같습니다. AI는 하지만 센스플로우가 있다면 복잡한 별자리 대신 매력적인 별이 됩니다. 별빛처럼 빛나는 당신의 AI 학습 여정을 센스플로우와 함께 시작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하게 카피라이팅을 해주시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할수록 저희가 더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